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부터 예상되는 파장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리포트로도 보셨듯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올 들어 인하를 하는 것인데 추가 금리 인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리가 지금 1.25%까지 내려갔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2년 전인 2017년 1월 달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 금리가 1.25%였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리를 두 차례 올렸어요. 0.25%포인트 네. 두 차례 올렸는데 그 올린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고 1.25%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자, 금리를 떨어뜨린 것은 역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데 우선 프라이오리티,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저께도 우리 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에서 2.0%로 아주 드래스틱하게 0.6%포인트나 낮추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가 2.7%였는데 지금 한국은행 스스로도 2.2%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0.5%포인트 이상 예상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으로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현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떤 시중 일각에서는 예. 좀 만시지탄이 있다. 아, 좀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먼저 내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올 정도로 이번 금리 인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이머리했다, 시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 우려되는 점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경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하나 하면 하나의 그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그렇죠. 동시에 수반하거든요. 그게 경제 정책의 이제 특성인데 네.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첫 번째 금리를 내렸을 때요. 지금 예.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을 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해 가고 있는데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국제 자금이 네. 한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받은 금리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했을 때 받는 금리가 더 높다 했을 경우에 그 예. 금리 격차 때문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가계부채가 금리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돈이 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국제 금리 차이에 의한 자금 이탈도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전 네. 세계가 동시에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 또한 큰 걱정이었고 다만 이제 한 군데는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 그럴 개연성은 상당히 네. 높은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이 보다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의 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출 증가라든지 외국인 자금 이탈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셨고 예. 반면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이 네. 돈의 트랩이라는 건데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생겼을 때 그 유명한 대공황 당시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죠. 그때 미국이 금리를 여러 번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보통 금리를 내리면 자본의 조달 코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네.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투자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 대목을 금리가 늘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계속 내렸을 경우에 꾸준히 내려왔습니다만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네. 네네.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한국도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한국도 이미 유동성 함정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럼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함정은 더 커집니다. 아, 네.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갔을 때 금리 인하 효과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고 물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설도 있지만은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 그것이 어느 요인에 생겼는지는 차치하고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네. 물가도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하느니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제기가 되던데 금리 인하의 여력이 좀 있습니까? 오늘 증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은행의 오늘 조처가 좀 덜 공격적이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 한 번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온 채권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내려야 적어도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는데 네. 오늘 금통위원 7명 중에 2명이나 금리를 내리는 것에 반대를 했어요. 이희령 의원하고 임지원 의원이 그 대목을 보면서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구나. 이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하는 그런 그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한국은행의 이제 시간 문제인데 내년 초가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한 번쯤 더 내리지 않겠는가. 오늘 그 5월가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이 내년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해봤는데 끝으로 이 소식도 좀 분석을 해보죠. 지난달 취업자가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일단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은 3040의 취업은 좀 계속 부진하다고 합니다. 의미와 함께 좀 개선점 짚어주시죠. 예, 지난달에 우리나라 고용이 34만 8천 명인가요? 34만 8천 명이 늘어났어요. 네.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건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 월간 이 취업자 증가율이 30만 명 정도 됐던 건데 그거를 상회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는 15만에서 20만입니다. 목표를 2배 달성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총량 지표 면에서는 경제가 나쁜 상황 속에서도 고용 지표는 아주 좋아졌다. 신규 취업자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네. 실업자는 크게 줄고 네. 고용률은 올라가고 심지어 고용률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최고로 좋아지는 그런 고용 현상에서의 청신호가 생겼어요. 네. 네네. 이것이 9월 달 한 달만도 아니고 지난 8월 달에 45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달에 또 34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2달 연속으로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그 실업자 수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내용 면에서 30, 40대가 줄은 거 경제가 흐리지 않습니까? 그게 줄은 것은 물론이고 총 늘어난 34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늘어난 이 신규 인구 중에서 74만 명 정도가 36시간 이하자예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가 많이 네. 늘어난 것입니다. 네네. 그건 정부가 아마도 이 정부의 복지 예산을 가지고 단기 고용을 많이 늘렸기 때문으로 그를 보이는데 단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또 60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반갑고 희망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종합적인 진단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